자, 이 시의 주요 정서를 먼저 파악을 해보죠. 자,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. 기둘린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뜻이고요. 기둘린다는 얘기는 이제 방언의 한 종류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. 그러니까 모란이 안 피면 봄이 아니요. 봄은 곧 모란, 모란은 곧 봄. 모란 피기 전에는 봄이 온 게 아니에요. 뭐 벚꽃 다 필요 없어. 뭐 목련 다 필요 없어. 그래서 모란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, 봄의 계절감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예. 이 시인에게 모란은 곧 봄이고 봄은 모란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. 그러면 기둘린다는 얘기니까 이 시인의 정서는 뭐죠? 이 부분에서의 시의 시적 정서는 네, 무슨 정서? 기다림의 정서. 뭔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.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보면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. 뚝뚝이라고 하는 음성 상징어를 썼죠. 이 음성 상징어를 써서 이 모란이 낙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. 이거 피기도 전인데 벌써 졌어. 너무 슬퍼. 근데 뚝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꽃이 떨어지는 모습을, 그 소리를 음성 상징으로 드러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눈물도 뚝뚝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? 그죠? 눈물 뚝뚝 떨어진다 할 때. 그래서 그 눈물 이미지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. 여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여위다가 아닙니다. 예, 여위다하고는 다른 거예요. 예, 여위다는 말랐다 이런 뜻이고 여위다는 상실의 정서죠. 예, 이별했다. 상실했다. 그러면 이 두 번째 부분은 결국 뭐냐면은, 네, 여기다가 쓸게요. 이 두 번째 부분은 상실감, 그로 인한 서름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 부분이요. 그래서 간절하게 기다리다가 간절하게 기다린 게 왔는데 이게 내가 그 기다림의 대상을 기다려왔는데 이게 떨어져 버렸어. 얼마나 서럽겠어요. 그래서 상실감과 서름에 휩싸였는데, 세 번째 부분은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. 그러니까 이 모란이 5월에 피는 꽃이에요. 여러분들 3월부터 3, 4, 5월이 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? 6월이 되잖아요. 네. 6월이 되면 여름이 돼.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봄의 막바지에 피었다 지는 그런 꽃인데, 이게 이제 모란이 지면서 봄도 끝나는 거죠. 그래서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. 시들어버렸어. 여기도 떨어졌는데 더 시들어버렸어. 그러니까 상실감, 서름이 고조되죠. 이게 더 슬퍼. 내가 바라던 꽃이니까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완전 상실됐어요. 피었는가 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. 자,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랬어요. 내 보람. 이 보람이 뭐예요? 예, 모란이죠. 네. 자기의 유일한 삶의 보람, 삶의 이유, 이게 바로 모란이었던 거야.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는데, 오직 그뿐인데 그게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어요. 서운하게 뭐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. 점점 어때요? 시적 정서가 점점 고조되는 걸 볼 수 있죠. 네,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.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이제 끝났어.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.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. 내 한 해는 의미가 없어 이제. 예, 모란이 졌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. 나머지는 뭐야? 그냥 기다리는 시간인 거예요. 그래서 모란이 졌기 때문에 내 한 해가 다 끝났다, 가고 말았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
살짝 과장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네. 근데 사실 뭐 철쭉도 있고, 그다음에 뭐 개나리는 조금 더 일찍 피죠. 네. 그다음에 뭐 여름에 피는 장미, 6월의 장미죠. 가을에 피는 국화 이런 것도 있는데 하필이면 모란에게 꽂혀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 시적 화자죠. 내가 생각하는 이 한 해는 끝났는데 그럼 나머지 날은 뭐 하느냐?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. 360날 360이죠. 피어있는 5일 빼고 360날 그럼 전체 1년이에요. 그런데 한 해를 360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숫자로 표현한 것은 좀 더 자기의 어떤 그 슬픔의 날들 섭섭해서 우는 예, 여기도 정서와 관련된 시어죠. 섭섭 울음의 이런 시간을 좀 더 심화되어서 표시하는 거죠. 자기의 슬픔을. 이 360은 자기의 슬픔의 숫자인 거예요. 다시 말하면 한 해 그러면 1이잖아요. 1. 근데 1보다는 360이 훨씬 더 슬프게 느껴진다는 거예요.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. 그래서 요 두 번째, 셋, 넷, 다섯 번째까지 보면 결국 이 시의 화자는 그 서름과 슬픔, 절망감, 상실감이 점점 고조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절망적인 거죠. 그런데 거기서 끝나느냐? 왜? 끝나지 않죠. 예, 끝나지 않죠. 왜? 다음 해에 또 봄이 오니까.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들리고 있을 때 이렇게 슬프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. 무엇을? 다음 해에 다시 올 봄을 위해서. 봄을 위해서. 찬란한 슬픔의 봄.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, 왜 찬란할까? 모란이 피니까. 모란이 피어있는 시기니까. 그럼 슬픈 것은 뭐야? 왜 슬퍼요? 모란이 지기 때문에, 낙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상실감, 그 절망감, 섭섭함을 맛보게 하는 계절이기 때문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게 바로 봄이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 시인에게 모란은 결국 뭐냐면은 모란은 뭐예요?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죠.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이고 또 오직 이게 아니면 안 돼. 오직 그것이 아니면 내 삶에 의미가 없어. 그래서 삶의 유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대상이에요. 유일한 의미? 삶의 유일한 의미. 딴 건 뭐 필요 없어. 그냥 나의 삶의 유일한 가치예요. 유일한 의미, 유일한 가치. 예.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, 이 모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봄이 아닌 여름, 가을, 겨울에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. 절망 극복이 어떤 원동력이랄까요? 힘? 절망 극복의 힘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, 소망인 거죠. 아까 보람이라는 말 썼죠? 예, 보람. 유일한 힘, 보람. 네. 그래서 절망 극복의 삶을 살아나가는 유일한 의미이자 가치이고, 평상시에 절망적인 삶을 극복해낼 수 있는, 다음 해의 봄을 기다려야 되니까, 다음 해 필 때까지 계속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보람을 상징하는 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의미를 쭉 봤을 때, 뭐라는, 이 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탐미의 대상이고, 탐미는 뭐예요? 탐미. 아름다운 것을 탐한다는 거죠. 아름다운 것을 갖고 싶다 할 때, 뭔가 예쁜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, 물건이든 뭐 어떤 대상이든 갖고 싶을 때, 그래서 간절하게 갈구하게 되죠. 근데 이 탐미의 대상이
아주 간절한 그런 그 대상이고 오로지 이것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 시는 그래서 유미주의적이에요. 유미주의적. 그럽니다. 유미주의는 뭐냐면 오로지 이런 그 미적인 대상만 추구할 때,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아름다운 대상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거. 이게 유미주의적, 탐미주의적, 탐미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 그래서 이 시의 시간관을 구조적으로 보면 시계를 그려볼게요. 시계.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봄이 있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다.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시간은 요 마지막 그 모란이 피어있는 요 시간뿐이에요. 이 시간만이 찬란한 시간이고 보람 있는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인 거야. 그럼 나머지는 뭐야? 나머지는 슬프고 서럽고 섭섭하고 울음만이 가득한 이런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뭐? 이거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죠. 네. 그러면 근데 이 꽃은 어때요? 한 바퀴 돌면 다시 피죠? 다시 핍니다. 그래서 이 시인의 이 시적 화자의 기다림은 이렇게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. 순환적. 그래서 이런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. 처음에 기다리죠? 근데 절망하고 슬퍼하잖아요? 꽃이 지니까? 그런데 다시 어때?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에서의 수미상관은 그런 의미예요. 이 시의 수미상관은 이런 순환적인 시간관과 관련이 돼 있어요. 네, 처음에 기다렸다가 절망, 서름, 슬픔 맛보다가 다시 찬란한 슬픔 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요 순환적인 관계를 수미상관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아시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요런 그 기다림과 슬픔이 반복되는 이런 순환적인 관계를 수미상관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시는 수미상관의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구나. 그 나름의 세계관과 그 시간관 또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미적 쾌감을 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 방식 또 경어체를 통한 부드러운 어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기다림과 슬픔의 정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모란을 통해서 탐미적인 이런 모습을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것들이 있죠. 네,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여러분들. 예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. 나머지 시간은 형성평가와 또 그 퀴즈를 통해서 한번 이번 시간의 공부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